내공의 힘으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별의 진화와 에너지원.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의 탄생. 원시별이 생성이 될 때 성운 속에서 밀도가 높고요. 온도는 처음에는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아야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야지 얘네들이 중력에 의해서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성운이 훨씬 크고요. 그 일부분에서 이게 모여가지고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운 하나에 별들이 여러 개 생겨요. 성운이 훨씬 큽니다. 별보다. 주계열성의 탄생. 원시별이 중력 수축으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는 거죠.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계열성이 되는 겁니다. 원시별의 특징,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에 빨리 도달하고 온도가 더 높아요. 광도와 표면 온도도 높다. 근데 질량이 크면은 주계열성에 빨리 도달하는데 수명은 짧습니다. 그만큼 이제 클수록 온도가 높아서 핵융합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명이 더 짧아집니다. 자, 주계열성이 이제 보통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거에 이제 90% 정도가 주계열성으로 존재합니다. 제일 길죠. 기간이. 주계열성일 때 별 내부의 기체 압력은 온도가 높아서 외부로 팽창하려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팽창하려는 힘이 있고 팽창하려는 힘이 있는데 근데 중력은 또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게 되고 안정적으로 크기가 유지가 됩니다.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진화를 빨리 하고 수명이 짧다. 자, 주계열성 기간이 다 지나면 그러니까 중심부의 수소를 다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쓴 거예요. 중심부의 수소를.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는 그 핵융합 반응이 멈췄을 때는 중력 수축을 해요. 그러니까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 모두 소비가 되면 기체 압력이 작아져서 중심부가 수축을 합니다. 근데 중력 수축으로 발생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방출되는 겁니다. 이 중심부 말고. 그러면은 수소 연소 껍질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깥쪽이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층은 팽창하여 온도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팽창합니다. 여기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팽창을 하게 되면은 커져요. 실제로 커지고 온도가 낮아져서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적색 거성으로 진화합니다. 적색 거성이 되었을 때 크기가 커지고요. 일단은 크기 커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져. 표면 온도가 낮으면 적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은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부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되는 거예요. 중심부에서는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탄소 같은 거 만들고 조금 더 큰 애들은 이제 철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별의 종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적색 거성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중지된 후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하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층이
팽창을 반복하다가 바깥층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 고리와 같은 모양의 행성상 성운이 형성이 되고요. 중심부는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합니다. 그럼 밀도가 되게 높은 백색 외성이 돼요. 질량이 태양 정도이면 근데 태양보다 매우 커. 매우 크면 중심 핵에서 철까지 만들어줘.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철까지 만들어지고 핵융합 반응이 중지되고 나중에 이제 초신성 폭발 과정을 통해서 바깥층이 다 날아가고요.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됩니다. 근데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 에너지가 되게 높기 때문에 불안정한 원소인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됩니다. 질량이 크면 백색 외성도 밀도가 높지만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밀도가 훨씬 높아요. 그게 이제 별의 일생입니다. 자, 초신성은 사실 이제 어떤 별은 아니고 폭발을 의미합니다. 핵융합 반응이 중지된 후 급격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초신성이 만들어져요. 잠깐 이제 한 며칠 동안 반짝이랍니다. 중성자별과 블랙홀, 중심핵은 계속 수축하여 밀도가 매우 높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은 이제 밀도가 높고 중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HR도에서 태양의 진화 경로. 지금 현재 여기 있죠? 한 6000 켈빈 정도 되고 절대 등급은 한 플러스 5 정도 되네요. 처음에 요 정도 있다가 이렇게 모여 이렇게 표면 온도가 낮다가 원시별이었다가 태양이 됐어. 그 다음에 거의 한 100억 년 정도 태양은 요 단계에 머무르다가 커져요. 나중에 커질 겁니다. 적색 거성됩니다. 근데 바깥층이 다 날아가고 백색 외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백색 외성은 온도는 높아요. 온도는 높은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높아요. 근데 절대 등급이 높은 게 덜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등급은 낮을수록 밝은 별입니다. 광도가 크죠. 절대 등급이 이렇게 플러스 값으로 높은 것은 광도가 낮은 거예요. 어둡다 이거지. 크기가 작아서 요런 단계를 거쳐갈 겁니다. 태양은 자,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될 때 표면 온도 상승하고 크기 감소하고 그래서 광도 감소한다. 그러니까 온도는 높아지긴 하는데요. 전체적인 크기가 작아지니까 광도가 작아지는 거죠.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갈 때 표면 온도는 하강한다. 그럼 적색으로 가니까 이쪽인데 근데 크기가 커지니까 광도는 또 높아집니다. 밝아집니다. 적색 거성에서 백색 외성으로 갈 때 표면 온도 상승합니다. 백색이 더 표면 온도가 높은 거죠.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광도는 감소한다. 백색 외성은 온도가 하강하고 백색 외성일 때마다 이제 백색 외성에서 이제 그러는 거죠. 크기 감소하면서 광도가 감소할 거다. 자, 별 내부의 에너지원.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있습니다. 별의 자체 중력에 의해 수축될 때 이게 모이면은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그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은 수소가 4개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질량이 결손이 돼요. 질량이 줄어들어요. 그거에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나오죠. 그게 이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게 되고
헬륨의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이제 주계열성은 끝난 건데 그 이후로 적색 거성이 되고 적색 거성에서 헬륨이 탄소, 산소로 되고요. 탄소가 산소나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산소에서 규소, 황 나오고 규소, 황에서 철까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쭉 되는 건데 태양보다 훨씬 크면은 철까지 만드는 거고요. 태양 정도가 되면 이제 탄소를 만드는 데서 끝나요. 수소 핵융합 반응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발생하고 수소 핵융합 반응의 원리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는데 그때 발생한 질량 결손의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을 곱하면은 그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의 마이너스 12승줄이기 때문에 별로 안 돼 보이지만 이거는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어질 때 말하는 거예요. 헬륨 원자핵 딸랑 한 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양 질량 곱하고 이러면 엄청 크게 되는 거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 프로톤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반응. 수소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양성자가 수소죠. 수소의 원자핵이죠. 자, 근데 이거는 한 1000만 켈빈 정도 될 때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 온도가 낮을 때. 질량이 크면은 온도가 높아지고 한 1500만 켈빈 이상 되면 CNO 순환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탄소랑 질소랑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소로부터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더 빨라요. 이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의 수명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빨리 일어나니까. 자, 한 15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고 이건 한 1000만 켈빈 이상이면 일어납니다. 자, 주계열성 내부의 정력학 평형 상태를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팽창하려는 힘과 중력, 모이려는 중력이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으면 정력학 평형이라고 하고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중심 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복사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겉에 대류층이 있어요. 겉에 복사층은 별 반지름의 70% 차지하며 대류층에 둘러싸여 있다. 근데 태양 질량이 1.5배 이상이 되면 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고 크기가 커요. 일단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류층이라고 하는 게 안쪽에 있어요. 핵 반응과 대류가 일어나는 대류층과 복사층으로 이루어진다. 중심부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대류층이 중심부에서 나타난다. 온도차가 나야지 대류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기가 크고 온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류층이 안쪽에 있습니다. 대류는 온도차가 클 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깥쪽에 복사층이 있다. 바깥쪽에 복사층이 있습니다. 자, 개념 짚어보기. 먼저 풀어보고 이제 답 맞추는 게 좋겠죠. 자,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은 지금 하겠습니다. 자, 별은 저온의 고밀도 성온에서 탄생하는 게 맞죠. 별은 태어날 때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길다. 아닙니다. 그럴 것 같은데 덩치가 크면 오랫동안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별의 진화 마지막 단계에서 초신성이 폭발한 중심부는 백색 외성이 된다. 아니죠. 이거는 중성자 별이나 초신성 폭발 이후에는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되죠. 별이 진화하는 과정, 모든 과정 중 중력 수축 에너지는 주계열성이 되기 전까지만 생성된다. 아니, 중력 수축 에너지는 뭐 주계열성이 된 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색 거성으로 될 때도 내부에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자, 별의 진화 경로와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물리량은 질량입니다. 질량. 별의 질량이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주기율성 단계에 머무른 시간이 짧습니다. 짧고 별의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짧고 수명도 짧고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은 최후 단계에서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이 되는 거죠. 별의 내부가 매우 불안정하여 급격한 폭발을 일으키면서 밝게 빛나는 별을 초신성이라고 하고,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마지막 단계에서 중심에게 남아있어서 만들어진 천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됩니다. 자, 별의 내부 구조. 주기율성의 내부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바깥쪽으로 향하는, 그거는 내부 압력이라고 해요. 바깥쪽으로 팽창하는 힘은. 중심 쪽으로 향하는 거는 중력이고, 그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고, 질량이 태양의 1.5배 이상이 되는 별의 내부 구조에서 가장 바깥쪽에 복사층이 있습니다. 대류층이 안쪽에 있고요. 태양은 복사층이 안쪽에 있어요. 대류층이 바깥쪽에 있고요.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주기율성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아니고요. 질량 크면 시간 짧고, 주기율성에서 거성으로 진화할 때 별의 표면 온도는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낮아집니다. 팽창하면서. 시에너 순환 반응은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별에서 우세하게 일어난다. 맞습니다. 질량이 작으면 PP 반응이 일어나고, 시에너 순환 반응은 질량이 큰 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2단계도 풀어보고, 2단계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답을 맞출게요. 자, 별의 진화. 그림은 질량이 다른 원시별이 주기율성에 이르기까지 진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자, 별의 어떤 설명인데, 질량이 크면 광도가 큰 주기율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태양 질량의 100배 정도 되면 여기 이렇게 돼요. 이 광도 큰 거죠. 광도가 큰 주기율성이 됩니다. 주기율성에 도달하는 시간 짧아요. 지금 태양이 얘인데, 태양은 한 100만 년 걸렸어요. 주기율성이 되는데. 근데 얘는 한 만 년 만에 주기율성에 도달한 겁니다. 짧아요. 표면 온도가 높은 주기율성이 된다. 표면 온도가 높죠. 표면 온도가 높죠. 63,000도씨까지 올라가네요. 63,000 켈빈까지 올라가네요. 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2번. 원시별이 수축하여 주기율성이 되는 과정이다. 옳은 거. 평균 밀도 높아진다. 이게 수축하면 밀도 높아지는 겁니다. 중심부 온도 높아집니다. 중력보다 내부 압력이 크다. 내부 압력은 팽창하는 힘이야. 팽창하는 힘.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거죠. 내부 압력은 작은 겁니다. 3번. 3번에 다음 중 별의 탄생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별의 진화 경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별의 물리량은 무엇이냐? 질량이고요. 4번. 주기율성인 두 별의 질량을 태양 질량을 중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게 훨씬 크네요. 그렇죠? 진화 속도는 가가 빠르다. 나가 빠릅니다. 질량이 클수록. 나는 백색 외성으로 일생을 마칠 것이다. 아닙니다. 태양 정도 되면 백색 외성이 되는 거고, 가와 나의 중심 핵은 헬륨이 생성된다. 이게 주기율성이기 때문에 주기율성 단계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헬륨핵이 형성이 되는 거 맞습니다. 적색 거성이 되면 이제 좀 더 단계가 더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주기율성 단계이니까
헬륨이 형성되는 거 맞습니다. 질량이 다른 두 별의 진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이렇게 되고, A는 A와 비교하여 B가 큰 값을 나타내는 거. 질량이 큰 거예요. 질량이. 그 다음에 진화 마지막 단계의 평균 밀도. 큽니다. 얘네가 훨씬 커요. 얘도 밀도 크지만 얘네가 훨씬 큽니다. 밀도가. 주계열성에서 거성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큰 값이 아니죠. 시간은 짧죠. 빨리 되니까 3번이 답이고요. 6번. 자, 요거는 이제 적색 거성이 되고 있는 거네요. 적색 거성 단계네요. 주계열성이 아닙니다. 별의 바깥층이 팽창하면서 반지름이 커진다. 맞네요. 별의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바깥층이 우주로 방출되어 고리 같은 모양을 이룬다. 아직은 수소 연소 껍질이 있고, 아직은 핵융합 반응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행성상 성운을 말하는 건데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거성 단계이기 때문에 답은 2번 골라야겠네요. 이거는 행성상 성운을 말하는 건데 아직은 적색 거성 단계입니다. 자, 태양 정도 질량일 경우에 요거는 아직은 주계열성이 아니죠. 원시별이었다가 주계열성이었다가 적색 거성이 됐다가 이제 쭉 날아가서 이제 행성상 성운 날아가고 있으면 그리고 나서 백색 외성이 되는 거죠. 근데 광도 증가한다. 표면 온도 낮아진다. B에서 C 단계겠네요. 수소 연소 껍질이 형성된다. 이게 이제 바깥쪽에 있는 수소가 연소된다 이 소리죠. 자, 별의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한다. 적색 거성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B에서 C겠네요. 2번. 그 다음에 A에서 B에 이르는 동안 중력 수축이 나타난다. 맞네요. 예. B에서 C에 이르는 동안 별의 반지름은 커진다. 맞죠? 적색 거성으로 가면서 2단계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다. 아닙니다. 예. 백색 외성 단계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이 식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주계열성 단계, 거성 단계에서 머무른 시간인데 짧아지는 거죠. 짧아지는 거죠. 자, 질량 클수록 짧아집니다. 예, 시간이.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 단계에서 보냅니다.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 단계에 머무른 시간 짧다. 맞습니다. 행성상 성운 단계를 거칠 가능성은 A보다 C가 크다. 아니죠. 이거 덩치가 큰 애기 때문에 얘는 행성상 성운이 아니라 초신성 폭발을 할 거예요. 예. 초신성 폭발을 할 겁니다. 3번이고요. 초신성 폭발의 모습이다. 폭발 후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거고, 별 내부는 정력학 평형상태 유지한다. 아니죠. 왕창 팽창하는 거죠. 지금 초신성 폭발은. 자, 질량이 태양보다 작은 별이다. 아니죠. 예. 태양보다 훨씬 커야 됩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려면. 1번. 자, 11번에 원시별이 주계열성으로 된 후 별의 일생을 거쳐가는 단계이다. 이게 이제 뭐 여러 번 하니까 이렇게 외워지죠. 이렇게 이렇게 갈 거야. 그쵸?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단계는 D 단계이고요. 진화의 마지막 단계는 C 단계가 되는 거죠. D, C. 5번이 답입니다. 12번 수소 핵융합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가가 헬륨이 맞고요.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일어나는 게 맞고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할 때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요거는 PP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 단계가 없는데 아무튼 수소를 가지고 중수소, 삼중수소 만든 다음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거는 PP 반응이에요. 태양 정도에서 나타나는 거죠. 5번이고요. 아니네. 왜 아니지? 이거는 3번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맞는데? 해설에는 이렇게 써있네. 수소 핵융합 반응은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일어나는 모든 주기혈성에서 일어난다. 요 만자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태양과 비슷한 주기혈성에서 이게 주로 일어나는데, 그렇다라고 이제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지 지금. 그러니까 CNO 순환 반응이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에서 일어나긴 하는데, 저 PP 반응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군요. 지구각체 어디 있죠? 이거를 3번으로 해야 되네요. 예, 요 만자 때문에 그러네. 태양과 비슷한 주기혈성에서만 일어난다. 이거는 틀렸네요, 진짜로. 예. 잠깐만요. PP 반응이 일어나는데, CNO 순환 반응은 1800만 켈빈보다 높으네. 일단은 이게 아까 선생님 1500만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1800만 켈빈으로 좀 바꿔놓을게요. 예. 일단 이게 18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 근데 그게 우세하다라고 표현을 해야겠네. 그게 우세하다. 그러니까 1800만 켈빈이 된다라고 해서 이 PP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다. 지금 현재 태양 온도는 중심부가 1500만 켈빈이네요. 현재. 그러니까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예, 요러면은 일대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다. 그러니까 PP 반응도 일어나긴 한다. 참고 삼아 이제 태양은 지금 1500만 켈빈이네. 중심부 온도가 태양은. 자, 이렇게 정리해야겠네요. 이 만자 때문에 틀렸네요. 자, 태양과 비슷한 주계열성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예. 모든 주계열성에서 일어나요. 별의 에너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다. 아니죠. 예. 핵융합 에너지죠. 핵융합 반응을 통해 점차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이게 맞네요. 답은 2번이고, 핵융합 반응 전후 질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전체적인 질량은. 백색 외성 내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태양 중심에서 현재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아닙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 근데 이름을 붙일 때 수소를 원료로 할 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헬륨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어느 별 중심 핵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다. 이 별은 이제 그 주계열성이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맞죠? 적색 거성 중심액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겉부분에서는 일어나요. 예, 사실은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의 합보다 크다. 아니죠. 예, 질량이 줄어들어서 질량 결손이 있습니다. 가와 나는 주계열성에 속하는 두 별의 내부이다. 지금 핵융합 에너지 생성 복사층, 복사층, 대류층, 대류층, 복사층, 이게 더 큰 거야. 별이
태양의 구조와 비슷한 별은 나고요. 중심 핵에서 우세하게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 반응은 태양은 PP 반응입니다. 3번이고 주기활성이니까 일단은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태양 정도면 PP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자, 3단계도 문제 풀어보시고 영상 보면서 맞춰볼게요. 문제 먼저 풀어보자. 자, 풀어봤죠? 주계열성의 질량에 따른 수명과 표면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태양은 50억 년.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다. 맞아요. 태양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수명이 짧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수명이 짧다. 괜찮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표면 온도 말하는 거지. 태양은 앞으로 50억 년 동안 주기활성일 것이다. 현재 나이가 50억 년인데 수명 한 40억 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이제 요 표대로 하시면 그러니까 주계열성으로 90% 정도를 지내죠. 근데 전체적인 수명은 이제 지금 문제에서의 수명은 백색 외성이 되기까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50억 년보다는 좀 짧죠. 50억 년보다는 짧다. 이 문제는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또 말이 붙어가지고 답은 3번으로 돼 있네. 그러니까 한 50억 년보다는 좀 짧을 겁니다. 지금 50억 년이라고 하면 이거는 행성상 성운을 나타내는 사진이고요. 이건 초신성의 잔해입니다. 자,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별 A의 질량이 B보다 작다. 맞죠? 이게 A죠. 주계열성에서 별의 수명은 A가 B보다 짧다. 아닙니다. B가 진화하면서 밀도가 높은 백색 외성이 된다. 아닙니다. 백색 외성은 이제 A에서 되는 거예요. 자, 얘는 태양 정도, 얘는 태양보다 훨씬 크네.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맞죠? 중심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나가 높아요. 나가 높습니다. 별의 수명은 가가 나보다 짧다. 나가 짧습니다. 나가 짧습니다. 이런 거 항상 이제 읽으면 헷갈리는데 주어를 잘 보시면 돼. 가가 작다. 가가 높다. 가가 짧다. 주어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에서 D 중 별의 일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단계를 쓰시오. B죠, B. 주기활성. A에서 D, B 과정에서 별의 온도를 변화를 주는 주 에너지원은 A에서 B로 갈 때는 중력 수축입니다.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고, 온도는 중력 수축에 의해 수축 에너지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죠. 높아진다. 자, 이건 정력학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활발해져 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날 때 그러면은 내부 압력이 커지는 거죠.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 커져서 별의 크기가 커집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도 하겠습니다.